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그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수. 왜 이래 반응이?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저는 미남수다쟁이 적적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한 2주 됐나요? 2주가 더 됐죠. 방송 올라간 지는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앞으로 나갈 기간까지 합치면 좀 더 길어지겠죠. 제가 쓸데없이 바빠서. 너무 바빠요. 어처구니 없게 바빠요. 요즘 하는 일은 잘 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뭘 하겠어요. 오늘은 저 멀찌감치 계신 게스트분이 몸을 사리고 계시네요. 이 전전회 게스트들이 어찌나 소개도 안 했는데 그렇게 껴드는지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컨텐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방에 들어가기 전에, 리뷰나 지난해에 대한, 뭐죠? 뭐 한다 그러지? 소회를 밝힌다, 네, 이 정도. 소회를 한번 밝혀보도록 고급 하겠습니다. 단어는 제 담당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 방송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벤처 야설이라고. 네. 대한민국 20대 젊은이들, 내지는 고등학교 청소년들까지 꼭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방송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방송이라, 제가 벤처 야설 들어가서 리뷰를 남겼더니, 벤처 야설의 진행자 중 한 분이신 블로그 칵테일의 박영웅 대표님이 친히 또 저희 잡스다에 오셔가지고 리뷰를 또 남겨주셨어요. 저 그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뭐죠? 리뷰 한 10개 달렸는데 하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애원한 거예요. 1대1이에요. 그거 얘기해주세요. 1대1. 네. 서로 주고받기. 박 대표님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잡수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문의가 많죠?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컨텐츠가 좋으면 달라붙어. 근데 컨텐츠야, 컨텐츠. 좀 구리면 저희가 톡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직업군인! 나 없던 직업군인! 내가 없으니까 그 모양이잖아. 다 엉망이라고. 근데 그렇게 좀만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하더니 결국에 씹히는 게 직업군인이에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나름대로 컨텐츠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 저희가 진짜로 2통, 3통 왔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의가 정말 많아졌고 오늘 모신 게스트분도 아마 저희 방송사상 처음입니다만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죠. 네. 직접 신청을 하셔서 네.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지금 스케줄링이 돼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처음으로 이제 좀 이따 인사가 나가겠지만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참 보람을 느껴요. 잡수다의 파워가 세지고 있어. 우리의 꼼수에 말렸다. 리뷰 많았는데 리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쪽 회사에 대해서 디자이너 편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계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준비되어 있고요. 곧 합니다. 한 달 안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준비하고 있는데 제 후배인데 도망 다니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도망 다니고 있어. 잡수다를 뭘로 보고.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런 거에 대한 리뷰도 몇 개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꼭 다뤄보고 싶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전문직도 있지만 자영업이나 창업 아이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편승하는 그런 쪽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일단 우선순위에 두고 섭외를 좀 해서 여러분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네, 편집이고요. 이런. 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대부업에 대한 요청도 있으셨고, 또 뭐 사진업, 네. 회계사, 뭐 자동차 세일즈, 등등 많이 있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섭외해서 한 번씩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아까도 언급했던 직업군인. 네. 그게 그런 게 없고, 이제 저희가 날로 좀, 저희 욕설이 자꾸 편집되고, 네. 제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의 멘트가 없어지다 보니 컨텐츠가 좋아지고 하니까 악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 5개라 저희가 팟캐스트계 장수 돌침대. 그쵸. 팟캐스트계 장수 별이 돌침대. 5개! 아니, 뭐 어쨌든 리뷰에 좋은 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직업군인 편이 조금 아쉬웠다. 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 당시 출연했던 이중사님이 아주 오랜 공력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회가 되면 이 방송을 듣고 공력 되시는 분 중에 출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섭외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어요. 네.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잡수다가 정말 쓸데없는 잡수다가 길었네요. 네. 저희가 오늘 퀵 서비스업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게스트분이 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현재는 유학원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학원까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나에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잡수다는 본인 소개는 셀프기 때문에 닉네임 말씀하시고. 네, 제 닉네임은 나나에듀고요. 왜 나나에듀시죠?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나에듀라는 이름을 가지고 뉴질랜드 전문 학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때기 좀 되려고. 셀프 깔때기. 좋습니다. 좋아요. 뭐 홍보 가능하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필리핀에 있는 학원, 영어 학원, 한국 대표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유학원을 시작을 했다가, 유학원이 굉장히 지금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시장이. 네, 시장이 너무 더러워져서, 사실은, 그런 더러운 걸 못 봐서, 때려치고, 네네. 필리핀에 있는 학원에 합류를 해서,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시장이 경쟁이 심해졌다는 뜻인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좀 너무 뭐랄까 상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너무 많이 보여서 돈 갖고 후려치고 이런 것도 많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상도도 어긋나는 것도 그 지랄이죠. 맞습니다. 네. 그게 소개 다신가요? 네, 뭐 다른 이력을 좀 더 이력? 어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공짜 셀프. 그리고 퀵 서비스 사업도 하셨었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네. 군대 제대하고 조금 안 좋은 생활 하다가 네. 이제 정리하고 마음 잡고 이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네. 돈 한 푼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가지고 퀵 기사 열심히 오토바이 땡기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퀵 서비스를 회사를 직접 하시다가 네. 한 7년 했습니다. 7년 하다가 오토바이만 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애도 생기고 그래서 비행기를 좀 타자. 해서 직종을 바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다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유학원을 바꿨습니다. 우리 애한테 오토바이 타는 모습보다는 비행기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목적이 굉장히 심플하고 명료하시다. 네. 가정을 가지시고 자녀가 생기니까 보다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네. 저는 원래 정확한 말만 합니다. 아까 나나에듀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한 1시간 동안 잡수다 떨면서 잠깐 뵀는데 굉장히 스타일이 잡수다스러우시다. 방송에 굉장히 어울리신다. 매우 적합해요. 매우 적합한 캐릭터시다. 방송용 캐릭터죠. 오늘 사실 어디 거래처를 갔는데 원장님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전화 통화하다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유니크하세요. 그 얘기를. 좋을 수도 있고 유니크해. 찰칵. 스타일. 나 혼자 굉장히 고심했어. 유니크? 이게 개성 있다 소리야. 독특하다 소리야. 혼자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어.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스타일 한번 하세요. 스타일. 스타일? 네. 굉장히, 유니크해. 굉장히 와닿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나나에두님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네네. 킥 서비스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현재 2012년이니까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네. 당시의 상황을 위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연은 닿으시겠죠? 뭐 그쪽은. 맨날 연락 와요. 네. 기본은 달라지지 네. 않았으니까 네. 사업 네. 자체가. 이 킥 서비스 하면은 이제 킥을 타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배달하시는 분 그리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이분들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어떤지 저희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 좀 아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회사의 수익은 기사한테 받는 수수료. 네. 지금은 거의 이제 뭐 그 기사가 일한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떼가고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기사가 한 달에 사무실에 월정률 냈어요. 얼마 구입하면 네, 월세처럼. 월세를 내고 그 이상으로 벌어가는 건 다 기사 거. 택시랑 예전에는 구조는 택시처럼. 똑같네요. 그렇죠. 납입금. 네. 그런 스타일. 산업금.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오다의 많이 몇 프로.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일한 처리에 몇 프로. 대리운전처럼. 왜냐면 이게 사실은 왜냐면 어떤 사람은 월정률 이만큼 냈는데 한 이틀 나오고서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정률 내면은 끝이죠. 가져갈 게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긴 하죠. 월 납입 받을 때는 대략 그게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때 오토바이 기사한테 35만 원, 그리고 차량 기사한테 25만 원. 그럼 만약에 기본적으로 직원 수가 많이 있다면 많이 있습니다. 기본 수입은 60만. 그냥 딱 보장이 되는 거였네요, 예전에는. 몇 명이나 최고 많이 있었던 건 70명. 밑에요? 네네, 기사. 그럼 술 한잔 쏘세요! 규모가 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처음에 한 10몇 명 갖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70만까지 갔다 70명까지 치면 정점 찍었다가 또 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 떨어졌죠. 이동이 많잖아요. 네. 왔다 갔다. 이직률이 높죠. 이직률이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솔직히 막말로 멋 같으면 그만두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거칠어요. 네.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거칠고 많이 싸워요. 살짝 제압해 주실 것 같은데. 제압도 많이 예준님은? 했고 제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주먹 다툼을 실제로 많이 했고. 야, 우리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우리 나나유주님의 사진 그러니까요. 한번 찍어서 올려놔야 돼. 궁금하면 보러 와! 말로만 하지 말고 보러 와! 아니 그러면 요즘은 그러면 인티잖아요. 네, 오다의 그렇죠. 몇 프로잖아요. 네, 요즘은 네. 오다의 몇 프로 정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면서 네. 지금 그때 같이 일했던 그 동생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야, 요새 몇 프로 뛰냐? 하고 해봤더니 23% 뛴다 하더라고. 정확히. 15,000원 오다 받으면 약 한 3,000 얼마 됐네. 아니, 그냥 10,000원으로 하면 2,300원 하면. 그렇죠. 굳이 12,000원으로 해가지고 일단 물을 어렵게. 아니 왜냐면 보통 저기 킥 서비스가 보통 15,000원 정도. 난 순간 15,000원에서 계산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말을 하면 머리 긁게. 안 회장이 이래요. 제가 보면 여러분. 무식해요. 그럼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밑에 퀵 기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예전에는 이제 월정료를 받을 때는 이제 내 밑에 기사가 얼마 있느냐가 바로 수익에 관련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PDA나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프로그램을 찍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공유를 해요. 예, 우리 회사만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니라 네. 여기 회사와 공유를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하고 비슷해요. 찝어가는 놈이 네.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다의 문제죠. 네. 오다를 얼마나 받느냐. 그렇죠. 네. 관점이 되고. 그것도 좋은 오다. 그러니까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오다라 하면 이제 기사들이 많이 찍을 만한 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북 오다가 제일 좋은 오다예요. 왜냐면 여기는 일이 많으니까 거리가 또 길고. 넘어갈 때 여러 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한 번에. 가는 라인에. 하나만 번에. 가지고 가면 이거는 돈 안 되죠. 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갑자기 상계동이 나왔다. 안 팔리죠. 안 가죠. 왜냐면 상계동 가면
올 때 빈 차로 다시 와야 되는데. 왜냐면 그쪽은 이제 퀵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똥코스라고 하죠, 똥코스. 가장 좋은 거는 전문 용어. 이게 똥코스. 똥코스 이거 좋아. 우리 업계에서 이걸 똥코스라고 하죠. 똥코스야. 똥코스. 이거 제가 들어봤던 코스 중에 가장 똥스러운 코스. 가장 냄새나는 코스. 이렇게. 또 기사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도 이 똥코스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가냐. 못 간다. 이거 뭐하러 가냐. 나중에 가주세요. 못 간다. 이게 대리기사분들로 예를 치면은, 이게 강남에서 저 어디 끄트머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수 없는데. 나올 차 없는 거. 그러니까 요금이 비싸지고. 네. 서로 안 가고. 그래서 나중에 저 이제 운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월급제를 한 명 뒀어요. 똥코스 전담반. 이렇게 현명하실 수가. 사업 마인드가 대단하시네. 처음엔 제가 뛰었어요. 똥코스를. 사장님 직접 똥코스 전문. 힘들더라고. 상계도 혼자 갔다 오려니까 뭐 어차피 그 내 수익이긴 하지만 눈물 나더라고 막. 겨울바람 탄데. 미치겠다. 나 대표인데. 대표인데 지금 쪽팔리게. 비 맞으면서 갈라니까 막 환장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사들도 고생 많이 그래서 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똥코스인가 대표님. 그 똥코스를 받아줘야 추가 오다가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그럼요. 거래처니까. 거래처는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요즘에 또 쿠폰도 시키더라고요. 쿠폰도 있고 별의별 거 몇번 하면 많죠. 또 뭐.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기업체 거래를 많이 해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DC 또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오더를 네. 따죠. 들어보니까 가장 그 똥코스의 반대인 금코스. 금코스는 보니까 종로 사무실가에서 강남 사무실가로 왔다 갔다 하는 황금 게 코스. 그러니까 황금 코스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걸 PDA를 띄우면 네. 찍기가 바빠요. 어떤 사람은 PDA 화면이 깨지도록 누른다. 너무 치열하니까 찾아가야 힘들죠. 일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금코스겠네요. 그냥 그 주변에서. 그거는 이제 가면서 거쳐가는 코스인데 금 코스는 아니고 단가가 낮으니까 사실. 그 진짜 요즘 그러시겠어요. 기사님들은 오다 빨리 잡아야 되니까 탁 대기하고 있다가 진짜 찍기 바쁘시겠어요. 맞아요. 아마 강남 보면은 그 사거리에 앉으셔가지고 오토바이에 앉아서 막 뭐 찍는 분 많이 봤을 거예요. 판 보고 이러시는 분이죠. 오더 없나? 네, 그렇죠. 저기서 많이 봤는데 그 동대문 평화시장 쪽에 가면 원단 이렇게 막 킥하고 이런 분들. 이제 원단 퀵은 이제 퀵이 두 가지인데 똥재료일 것 같은데. 킥이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일단 지역 퀵과 광역 퀵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광역 퀵을 했는데 광역 퀵은 거래처가 전체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역 퀵은 그 지역에서만 해요. 그리고 지역 퀵 하시는 분들은 PDA도 없어요. 그냥 전화. 그냥 갔다 오면은 그 문패 같은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있어가지고 갔다 온 순서대로 문패를 걸어놔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일 나오는 대로 가지고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게 이제 지역 퀵. 그 예를 들면 평화시장 같은데. 평화시장, 동대문. 그런 데는 또 그런 순번 관리하는 또 사업주분들 계시는 그렇죠. 거고. 또 그런 거를 편애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 왜냐면 PDA 막 찍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스마트한 분들. 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글로 많이 가시죠. 그 좀 이렇게 줄 서서 정체되어 있으면 각자들 좀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그렇죠. 음주 킥 또.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기사분들 중에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버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뭐 사실 그냥 대충 했었는데, 옛날에는 내 실명 돼도 되나? 퀵 업계에서 유명한 놈이 2명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거면 도움이 되죠. 실명 되셔도 돼요. 해줘도 됩니다.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여 이름은 삭제합니다. 2명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었다가 지금 다 갔었는데, 한 달에 한 550씩 찍었어요. 그게 뭐 자기 가져가는 거? 엄청나죠. 퀵이 그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 수익으로요? 일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내가 지금 이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은 오토바이 타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미친 거지. 원래 불법이죠. 불법이죠. 못 들어가죠. 이분들 이름 얘기하면 안 되네. 아니, 소급적으로는 안 돼요. 그럼 이따가 이미 지났어. 삑삑 처리해주세요. 형사시효 지났어. 어쩌지? 죄송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거의 목숨 걸고 타는 애들이죠. 나이도 많아요. 지금 뭐 나이가 저랑 동갑이 이거 하나 위였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본인 나이가 많다는 걸. 저는 아직 젊습니다. 20살로 근데 가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그렇게 고속도로 타고, 그러니까 자기 영업을, 자기 매출을 위해서 무리한 뭐 이렇게 액션이라든가 무리한 것까지 하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남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는
안 되지만 예.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뭐 예를 들면 벌금, 불법. 그러니까 남들한테 특별히 피해를 주지. 고속도로 타면 피해 주는 건가? 위험하죠. 주죠. 패스.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 그런 게 진정한 영업인 거예요. 그 진짜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 종잡고 목숨 싶다. 걸고 왜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할 게 수밖에 없었냐면은 빚이 좀 있었어요. 그 빚을 까기 위해서 한 친구는 사채가 좀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이혼을 하고 애 하나 키우는데 어쨌든 빚이 좀 있어서 그 빚을 까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일을 한 거죠. 나라주님 저 잠깐 울고 와도 됩니까? 눈물이 확 고이네 또. 초롱초롱.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초롱초롱. 제 눈이 좀 빛나죠. 그러면은 네. 그 오너로서 네네. 사업하신 입장에서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 운영되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벌었다. 이런 거 있을까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 말고요. 오너 오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영세 오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세 오너는 사장도 떼야 돼요. 그냥 사장 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어요. 영세라 하면 보통 몇인 규모입니까 지금? 20명. 20명이 돼도 영세로 들어가요? 영세죠. 근데 요즘은 뭐 오다 양에 따라서 한다지만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우리 2007년도 그때만 해도 이제 월정료였는데 지금도 월정료로 받는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시장 같은데 지역길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20명은 돼야 20명은 돼야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먹고 네. 산다. 그러니까 20명이 되면 35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700만 원이거든요. 사무실 비 내야 네, 700만 원이면 직원 급여가 보통 2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실장, 오다를 주는 사람, 그리고 오다를 받는 사람. 그 2명의 월급이 보통 한 25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사무실 유지하는데 뭐 식대, 월세, 전기세, 전화비가 많이 나와요. 전화비 한 돈 100만 원 나오거든요. 요거 하면 한 150만 원 나가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400 떨어지는 거. 20명 기사를 운영을 해야 한 400돈 정도? 자기한테. 오너에서 네, 그 정도. 순이익이. 네, 그렇죠. 고정, 300돈 되구나. 네, 한 300돈 정도? 그 정도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한 20명은 돼야 자기가 안 뛰어도 한 300 정도 벌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밑이라면 무조건 뛰어야죠. 그랬기 때문에 대표님도 똥코스를 뛰었던 가슴 아픈 사연. 뛰어야죠. 뛰어야죠. 뭐 벌으려면 일단 열심히 해야 돼. 뛰어야죠. 알겠습니다. 원래 그 뒤에 던지는 질문인데 퀵은 네네. 퀵 서비스 기사든 아니면 오너가 하고 싶은 분이든 어떤 사람한테 적합합니까? 제가 포털에다가 좀 알아봤더니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오토바이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실제로 걔네들이 이게 뭐 이 업계 꽃이다 배달에 그러면서 수요가 좀 많더라고요.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근데 정말 걔네 제 생각에, 제 짧은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 그 객기에. 근데 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해보셨던 입장에서. 일단은 어린 친구들은 힘들어요. 어린 친구들, 저도 이제 어린 친구들 많이 받아봤는데 걔네들 일주일 이상 버틴 애들 별로 못 봤어요. 많이 버틴 애들도 있었는데 왜냐면은 일단 애들은 이제 피자라든가 뭐 짱깨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네에서 어디 갔다 와 그럼 얼른 갔다 와서 좀 놀다가 또 갔다 오고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그런 걸 잘하는데 퀵은 자기가 내 오다를 차고 내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일이 이게 또 쉽지만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린 애들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받았던 애들 중에서 지금까지 버틴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킥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생활을 보면 걔네들이 버틸 수밖에 없는 게 하루 일하고 한 3, 4일 쉬어요.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도 이놈들이 거의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디 취직을 못 해. 그 생활이 또 할 수 익숙하니까. 없고, 그래서 돈 떨어지면 또 기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또 돈 좀 벌고, 그러고 또 들어가서, 그래서 젊은 애들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득하신 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성실. 성실한 사람만이 퀵을 할 수 있다. 객기로 할 생각 하지 마라. 객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뭐 하루 놀 생각하면 버틸 수는 있으나 돈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오너는요? 오너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런 애들이 있건 없고. 왜냐면은 퍼센트로 하니까 오다 양이 많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가 내 수익이니까 지금은 사실은 상관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기사 한 명당 월정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사실 월정료도 안 돼. 왜냐면 얘가 번 게 한 20만 원 벌었어. 근데 월정료 35만 원이야. 오히려 더 받아야 돼. 얘도 돈도 못 벌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때는 걔 자취방 쫓아가서 막 끌고 나와서 일 시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죠, 사실 예전에. 그 오너로서는 요즘 같은 시대는 오너로서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오더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오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거래처를 많이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래처를 많이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 네네. 요즘 스마트 시대니까 뭐 스마트 폰이나 어플이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잘 꾸며서 오더를 많이 받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만 해도 2007년도까지만 해도 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사 관리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기사가 많아야 이게 직결 내 수입이니까. 그래서 뭐 일 끝나면 맨날 막걸리도 먹고 또 기사들이 또 노름 좋아하거든요. 토요일 날 되면 이제 고스톱도 좀 쳐주고.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간혹 한두 분. 같이 또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또 같이 어울려서 당구도 좀 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슬픈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업주하고 기사하고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입사할 때 한번 보고 사무실도 안 가니까. 예전에는 되니까. 왜냐면 PDA로 다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주거나 사나 그래도 2달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마감도 해야 되고 영수증 같은 것도 제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어야 돼. 왜냐면 지금처럼 컴퓨터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인간미가 좀 많이 떨어지죠 요즘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간단하게. 요금책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보통 우리 기사들이 한 20만원 목표로 일을 하거든요. 하루에 20만원. 많이 순이익인가요? 매출인가요? 매출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만원 찍었다. 그러면 수수료가 23%니까 46,000원. 기름값이 그 정도 되면 오토바이 때마다 다르지만 한 2만원 정도 들어가요. 뭐 시티백 같은 경우는 뭐 한 돈만 원이면 되지만, 일반적인 오토바이 한 2만원 들어가고, 식비 한 5,000원 하고, 그럼 남는 게 한 12만 9천원. 그러면은, 12만 9천원, 요것만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일 같은 게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오일 갈아줘야 되지, 라이닝 갈아줘야지, 기타 부속품 들어가죠. 고정이 많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10만원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도 많이 써요. 막 위치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한 10만원 들어가고. 또 보험료. 사무실에 보험료 한 15,000원 내야 돼요. 보험료 기사가 직접 사무실에 납입합니까? 우리 때는 한 10,000원씩 냈는데, 지금 한 15,000원씩 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 여기 내는 게 많아. 요즘 뜯어가는 거죠. 프로그램 사용료도 한 돈 10,000원 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뭐냐면은 오토바이도 이제 지금은 좀 다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면 한 1년 타고 바로 팔아요. 직접 구입하죠, 본인이. 직접 구입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오토바이 그냥 오래된 걸 쓰면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일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야. 그러면 보통 팔면 250만원 팔면 보통 까일 때 한 120만원 까이고 그냥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치면은 뭐 이것저것 다 빼면은 뭐 12만 9천원에서 또 11,250원 빼고 또 6,000원 빼고 하루당 계산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일당이 한 11만 1,750원. 그러니까 20만 찍었을 때. 근데 기사들이 한 달에 이제 보통 한 20일 일해요. 왜냐면 토요일 일은 일이 없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오피스도 다. 그리고 뭐 토요일 날 나왔다 하더라도 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일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일 만근으로 20만 원씩 찍었다 쳐도 한 223만 5천 원. 여러 가구나. 근데 이거는 사고 안 났을 때. 사고 안 났을 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면은 본인이 다 책임이죠. 병원에 입원은 일 못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잘못을 했으면 과실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은 뭐 보험에서 돈 받겠지만 자뻑을 냈을 때. 자뻑이라는 건 자기 혼자 막았을 때. 자기 혼자 사고 났을 때. 본인 과실. 네. 자뻑했을 때는 내 치료비 내가 다 내고. 일 못하지. 일 못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또 다 하고. 이런 변수가 좀 많이 있죠. 어려운 직업이네요. 힘들어요. 야, 퀵 비용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까 보험비를 낸다고 했던 건 예. 어떤 보험입니까? 이거 조금 예민한데 보험 우린 까발려야 돼요. 까세요? 까세요. 나도 뭐 지났으니까. 여기서 퀵 서비스업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재미난 퀵서비스업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뿌잉뿌잉.